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수원환경운동센터 홍은아입니다. 오늘은 2020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수원 청소년 환경교육 포럼을 수원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원 청소년 환경교육 포럼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분씩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상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유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공업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최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일공업고등학교 3학년 노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봉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센터 YTN의 센터 YTN 환경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 박이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정영주라고 합니다. 포럼을 진행하기 전에 환경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영양가 높은 이야기를 해주실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시면서 공주대에서 환경교육을 가르치고 계신 이재용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재용입니다. 오늘 수원지속협과 수원환경교육 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하는 수원시 청소년과의 대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도 다음 주 토요일 날 국가환경교육센터 청소년위원회 발대식이 있는데요.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나 또는 저희가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국가환경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수원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환경 관련된 정책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후위기 또는 환경재난의 시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4세기에 이제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이제 중세 봉건 농업사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산업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14년, 17년 무렵에 세계 1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이 번져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근대 산업 문명을 뭔가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바꾸지 못하는 바람에 거의 10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또 맞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하자면 미세먼지가 콩알이면 코로나가 축구공쯤 되면 아마 기후변화는 에드벌룬쯤 되는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이렇게 온 지구촌 곳곳이 어수선한데 기후변화가 정말 더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 국민의 인식조사를 했던 내용을 몇 가지 들려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기후변화가 이제 이미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기후변화가 곧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왔다면 이제 과반수가 기후변화를 이미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결과 초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95.7%가 거의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화산 터지는 거나 이런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슬라이드를 보면 다음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동안에는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는데 2015년이 되면서 역전돼서 이제는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하나 잠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면 30, 40 이렇게 한 20, 30년 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질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나빠질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장일치네요. 그러면 혹시 뭐 한두 명만이라도 왜 미래의 삶이 지금 삶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뭐 한 짧게 얘기해 볼 사람. 네? 제가 왜 20, 30년 뒤에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코로나가 터졌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뉴스나 그런 걸 보면은 나중에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더 어떻게 대처를 잘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20, 30년 뒤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보다 더 독한 녀석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사실 얼마든지 있고. 혹시 또 한 명 더 얘기해 볼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네. 제가 한 유치원 네. 때만 해도 하늘을 보면 별이 보였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저는 계속. 50대, 60대가 주로 하는 말인데 친구들 진짜로? 그렇구나. 근데 예. 지금 보면은 제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예. 최근에 하늘을 봤을 때 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정말 찾아서 1개, 2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소소한 일상도 정말 네. 변했는데, 한 제가 30대면은 또 한 20년, 10년 뒤면은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으로 저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밤에 별만 없는 게 아니라 낮에 해도 보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게 제 생각으로는 세상이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세상에 뭔가 뿌리를, 근본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지금 시점이 그렇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6.4%,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으로는 2008년에만 107조 원, 여러분들도 작년에 텔레비전에서 봤겠지만 호주에 산불이 났을 때 코알라 캥거루를 포함해서 10억 마리 가까운 동물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 혹시 그 캥거루가, 어린 캥거루 새끼가 철조망에 걸린 채로 타 죽은 거, 이런 거 사진 봤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죄책감을 느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환경 난민이 몇 천만 명씩 발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고 싶은데, 코로나보다 왜 기후변화가 훨씬 더 치명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무슨 난민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국경을 폐쇄하고 막 그런데, 정말 어느 나라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져서 정말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막 옮겨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예멘 사람들 250명인가? 그때 제주도에 왔을 때만 해도 나라가 들썩들썩했는데, 전 지구 곳곳이 아마 분쟁터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삶의 양식을 바꿀 의향이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92.3%가 동의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꿀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결국 흔히 그냥 뭐 일회용품을 덜 써야지, 또는 뭐 음식물 쓰레기를 덜 남기겠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친환경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고민이에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기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태도가 불안감, 무력감, 미안함 또는 죄책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안감은 코로나19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이제 확신하거나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일회용품을 좀 덜 쓴다고 기후변화가 해결될까?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캥거루의 죽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사람에 의해서 초래된 거라면 나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닐까?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못한 짓을 한 것 같다. 이런 미안함과 죄책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혹시 친구들도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뭔가 불안감이나 무력감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기후변화가 이렇게 불안감으로 다가오거나 지금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때요? 손들기 한번 더 할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내가 되게 뭔가 어떤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불안하다. 세 사람은 그렇고 두 사람은 안 들었고. 그러면 든 3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안 든 2명 중에 1명 이렇게 왜 그런지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볼래요? 앞에 얘기 안 예, 좋아요. 와, 역할까지 잘 나눠서 너무 잘한다. 제가 최근에 수업 시간에 기후 변화에 대한 다큐를 봤거든요. 네, 다큐멘터리를. 네,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왜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사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은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피해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도 어쩌면 조만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다큐를 보고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큐 같은 걸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안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후변화와 관련해. 제 세대까지는 아니고 제 다음 좀 더 나는 어린 나까지는 친구들 괜찮을 것 같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인데 예. 지금 저희가 그래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저는- 친구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10대잖아요. 네. 그러면 20대, 30대, 40대 내가 어느 세대쯤에는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몇 살 때쯤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대로 한 가다가 40, 50대? 40, 50대 때쯤 네. 아직 한 30년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IPCC 보고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툰베리도 그렇고 청소년 기후 행동이 수업을 빼먹고 금요일 날 왜 주말에 하면 되지 금요일 날 수업 빼먹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주니까 애들이 그 수업까지 빼먹고 하는 거겠죠. 70% 이상의 어른들이 지지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이 헌법 소원을 했잖아요. 자신들의 생명권, 환경권,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80% 가까운 어른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외로운 게 아니다. 어른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걸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이겼어요. 네덜란드도 이겼고 콜롬비아도 이겼고 벨기에는 소송 중이고. 그런데 이제 이 설문지는 중요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우리 사회 전체에 뭔가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생각에 어른들의 94.2%, 그 다음에 작년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도 73.9%가 동의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환경교육은 시민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친환경 행동을 할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통, 에너지, 산업, 먹거리 이런 것들을 아예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아졌고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어디다 쓸 거냐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 뽑을 때도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을 뽑아서 환경에 친화적인 지금 그린 뉴딜 같은 정책이 팍팍 힘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1960년대에 생태 발자국 1을 지나갔어요. 생태 발자국이라는 건 만약에 나처럼 살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하냐 이제 그런 걸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3.5개 대략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80년에 이미 생태 발자국 1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한 거죠.
앞에 얘기했던 IPCC 1.5도시 특별보고서 우리나라 인천에서 발표했던 건데 그동안에는 산업혁명 이후 2.0도시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2.0도시 이상 변화하게 되면 이건 돌이키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1.5도로 낮추기도 했고 또 1.5도시 상승을 막으려면 우리가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2030년까지 10년밖에 안 남았다. 보고서 나올 때는 12년이었으니까 벌써 2년이 흘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0살 더하면 20대 후반, 20대 중후반에 이미 이제 미래가 결정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호주 기후보건센터에서 2019년 5월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2050년이 되면 인류의 55%가 살고 있는 지구 면적의 35%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행운이 아닌 거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다 대탈출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막아내든지 받아들이든지 또는 우리도 그 중에 일부가 분명히 될 수도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바닷가든 특히 그렇고.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라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X축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고, Y축은 생태 발자국의 크기예요. 근데 그걸 인간개발 지수라 그러는데 X축을 그게 0.7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란색이 아프리카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학력도 별로 높지 않은데 생태 발자국도 높지 않은 거예요. 저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점으로 되어 있는 선이 생태 발자국 1인 선이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0.7 정도, 학력이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되는 순간부터는 생태 발자국 크기하고 학력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에너지도 많이 쓰고 물질도 많이 소비하고 폐기물도 많이 남기고 그러면서 지구에 부담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지구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대충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되게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큰 차 타고 더 큰 폐기물 남기고 더 해외여행 자주 하고 마블링 된 소고기 더 자주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 문명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학력은 되게 높고 자기 실현의 정도로 높은데 생태 발자국이 1 이하인 거.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되어 있는 음영이 칠해져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구에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절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별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지금 생태 발자국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보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물질 소비를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소유를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거. 그리고 더 적은 에너지나 물질을 소비하면서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과학 기술을 잘 활용하는 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 공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과학 기술을 잘 활용해서 패시브 하우스나 이런 것처럼 같은 에너지를 쓰고도 훨씬 쾌적하고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가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지구적 환경 재난을 막기 위해서 잘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딱 나뉘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필수화하는 거에 대해서 92% 가까이가 동의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학교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 나라에, 예를 들면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공부 시간이 1.5배 정도 돼요. 근데 그 대가로 여행도 잘 못하고 은미체 활동도 잘 못하고 또 그런 다양한 학교 밖 활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감각이 중요할 때잖아요. 몸도 변하고 외모에도 관심이 많고 춤도 그때 제일 잘 출 때인데 노래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걸 마음껏 하기가 어렵고 자연 체험도 마음껏 하기가 어렵고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가 늘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필수화를 한다고 해서 수업을 더 늘리거나 이런 건 저는 반대고 좀 묘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범교과학습 주제인데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과로도 그렇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 중에 80% 이상이 본인들은 환경을 자기 과목에서 가르치거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가르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83%가 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예비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거의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되게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은 범교과학습 주제가 11개인 건 알죠? 청렴이 포함돼서 11개가 됐는데 예를 들면 환경, 민주, 인성, 인권, 평화, 경제,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범교과학습 주제라고 해서 교과목은 아니지만 모든 교과목에서 녹여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주제들인데 이런 주제들은 중요하죠. 더불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수능이나 내신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서 가장자리 쪽에다가 몰아넣고 하는 척만 해.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필수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바꾸고 싶은데 될 수 있을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알겠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환경 교육이라는 건 꽤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그렇게 응답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바뀌어야 될 환경 교육에서 중요한 건 기후 변화 문제는 단지 환경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빈곤 문제 또는 뭐 차별 문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유색인종, 여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직장도 비정규직이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요. 팔리질 않으니까 농산물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는 그냥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다른 환경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가 연관되어 있다고 70%가 동의했는데 기후변화와 코로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자들은 4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연 파괴나 생태계 파괴 문제와 코로나19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들, 그 전에 있었던 에볼라나 또는 사스나 메르스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4가지 원인을 주로 생각해요. 하나는 이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서식처의 파괴.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자꾸 나오는 거죠. 박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다음에 2번째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면서 걔네들이 움직이거나 또는 동토에 갇혀 있었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3번째가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그런 지난번 돼지 열병이나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4번째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수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결국 다 자연 파괴, 자연에 대한 남획, 남용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생태계 파괴를 막지 않고는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공통점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 툰베리가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How dare you 이렇게 이제 시작한 글들이 말이 많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툰베리 되게 건방지구나.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감히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이제 그 컬럼을 쓴 적이 있는데, 툰베리가 얘기한 건 16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른들한테 호소한 게 아니다. 미래 세대로서 현 세대에게 명령한 거다. 그래서 How dare you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불평등이 해소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어른과 아이 사이의 불평등,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미성년자라는 표현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이 차별을 극복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거나 기후변화를 초래한 건 다 어른 세대잖아요. 근데 그 피해가 이제 점점 더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마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에너지는 실컷 쓰고 폐기물은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되게 정당화되기가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가 또는 다음 세대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함께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니네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나중에 어른 되면 그때 얘기해. 지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해.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이제 없게 된 거죠.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통령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1, 2등이었는데 이걸 합쳐보면 그린 뉴딜 대통령인가 봐요. 아마. 자, 이 얘기는 지금 한 1,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을사늑약이 언제 일어났어요? 1905년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10년 전에 갑오개혁이 있었어요. 1895년에. 그때 성균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였냐면 사서삼경이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가르쳐오던 사서삼경이, 그 세계 열강들이 군대를 앞세우고 중국도 무너뜨리고 일본은 이미 옛날에 항복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서삼경을 제일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치고 시험도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저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영수를 모 고등학교처럼 204단위 중에 106단위를 국영수를 가르치는 건 100년 전에 나라 뺏기기 전에 사서삼경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국 국영수처럼 사서삼경 공부하다가 나라 뺏기고 식민지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저 청소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을 대비하도록, 닥쳐오는 위험을 대비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도 어떤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지 직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영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서삼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이 통과됐는데, 이제는 초중고등학교를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졸업하기 전에 최소한 10그루씩의 나무를 심어야만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좋은 유산을 남긴다, 이런 법인데 아주 멋진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끝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이 변해서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해도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려면 경쟁과 서열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 간의 경쟁, 대학의 서열화,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해야 학교에 자유가 넘치고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성세대로서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조차도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다음 얘기는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재용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청소년에게 질문했을 때 별 이야기를 청소년이 했을 때 저도 이제 가슴이 좀 이렇게 확 꽂히는 그런 느낌 받았었고요. 과연 우리가 1980년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낮 기온이 갑자기 이제 30도 넘게 팍 올라가더니 지금 낮에 막 더운데 밤에는 좀 또 선선하고 이상하게 수상한 이제 계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는 5명의 청소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다 사실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거리두기 때문에 직접 청소년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6월 5일은 제22회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49년 전이죠.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자는 의미로 만든 날입니다. 혹시 올해 환경의 날 주제를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생물 다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역시 포럼에 참가한 청소년. 네. 현재 해마다 2만 5천에서 한 5만 종이 지금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 30년 내에 지구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생물종 하나가 사라지면 그 사라진 종과 관련된 다른 종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는 기후 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수원에도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친구 얘기입니다. 최근 이제 산이었다가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로 된 지역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 지역에 이제 일부 하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천에 뱀이 나타난다고 어때요? 뱀 무섭죠. 예. 나타난다고 이걸 처리해 달라라는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정영주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이 도로나 하천에 뱀이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도심 하천 주변에 뱀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무분별한 개발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물은 원래 자기 자신의 서식지가 있을 텐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뱀이 서식지를 잃어 도심 하천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 대신에 환경을 생각하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산을 없애고 땅을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동물과 식물을 생각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본 후에 환경에 많은 피해가 간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여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인간의 서식지를 잃어버린 뱀이죠. 자, 저는 수원 시민들이 우리 정영주 학생 같은 마음을 가져서 이 뱀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도 어쩌면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사라지는 생물종도 문제이긴 하지만 왜 생물종이 사라지는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실 더 문제적으로 다가오고 있긴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물종도 사라지고 기후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저는 어른들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가 더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의 더 심각한 상황에 접해 있는 청소년들과 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찌 보면 되게 딱딱하고 정형화돼서 재미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환경교육이라 이제 환경도 교육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이제 많은 청소년들은 듣보잡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포럼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수원시 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수원의 환경 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중에 이제 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충분히 환경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답을 안 했어요. 네, 아마 평소에 이것은 환경 교육이다라고 해서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또 받다 보니 나오다 보니 그게 환경 교육이었던 거고, 아니면 못 받았거나 아니면 환경에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청소년분들은 이제 환경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박이연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환경교육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보이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환경이라고 떠올리면 자연환경과 우리가 만든 문명인 인문환경이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정영주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환경교육이란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지식, 태도 등을 길러 스스로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 그리고 주변 환경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들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도록 하고 환경 문제의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좀 더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이 있을까요? 노미수 학생 혹시 다른 의견? 저는 환경 교육이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는 막연하게 플라스틱을 줄이고 텀블러를 쓰는 것 같은 노력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년 후에도 제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가치관을 잡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환경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사실 환경 교육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에서 새 학생들이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치관을 키워서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해주는 것이 환경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5,591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8.4%만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입시 위주 교육의 현실을 말해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장 일선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고민하시는 이재훈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8.4%가 선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 상황은 그거보다 더 나쁘죠. 그 환경을 선택한 학교 중에서도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시험 준비하느라고 그 보충 수업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짐작컨대 아마 청소년, 중고등학생 10,000명 중에 1명, 극단적으로 말하면 5,000명 중에 1명 정도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환경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데, 사실 앞에서 여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보다 어쩌면 상황이 더 심각하고 급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IPC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20, 30년 안에 인류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지 잘 충분히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냥 환경교육은 지금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교육이고,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필수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그 어떠한 교육보다 꼭 필수적인, 삶이 나의 삶과 연결이 돼 있으니 꼭 필수여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앞서 이재영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33명이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환경 교육의 필수화에 대해서 뭐 92% 정도가 동의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 수원시 설문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요. 역시 수원에서 이 대답을 해준 친구들도 필수여야 한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2019년에 수원시에서 이제 환경교육 친화도시 선언을 했고요. 올해로 꼭 만 1년이 됩니다. 작년 6월에 했으니까. 그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실 있는 학교 환경교육과 미래 세대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확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과연,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또 받고 있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최은수 학생 의견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3일 공업 고등학교로 특성화 학교인데요. 저희는 환경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특이 케이스인데, 저희 과에서는 1학년 때 환경 그리고 화학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뭐 환경의 중요성 이런 거를 배운 다음에 그 환경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하수 처리장 견학이나 뭐 환경의 날 부스 운영 그런 수업을 하고요. 2학년 때는 조금 더 심화 이론을 배우면서 좀 저희가 배운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율 동아리인 환경 동아리 에코 리더라는 환경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고, 그 경기도 교육청 사업인 꿈의 학교로 꿈꾸는 환경 리더라는 꿈의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바른 환경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유비 학생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따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율 동아리나 공식 동아리로 환경 봉사 동아리가 있고요.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면 아침 조례 시간이나 창체 시간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분리수거나 청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두 친구가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 현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그 고등학생 600명 대상으로 조사할 때 어떤 걸 물어봤냐면, 시간표를 완전히 비워놓고 그냥 네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고 시간만큼 표시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34시간은 채우는데, 그때 환경도 원하면 이제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다, 시간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는데 환경을 몇 시간 정도 배우고 싶은 걸로 나왔을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나왔어. 아니에요. 평균 2.2시간. 전체 평균이 2.2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은 환경을 배우고 싶다, 과목으로. 그게 평균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에 비하면 훨씬 못 배우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2시간이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친구들이 원하고 있네요. 1시간도 못 배우는 학생들도 많으니까요. 어쨌거나 지금 두 친구 상황이 좀 다른 거라서 대답은 조금 상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떠한 이유로든 환경에 대한 고민은 같아 보입니다. 기성세대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대견하게 느껴지네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환경교육은 필요할까요? 네, 왜 필요할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청소년들은 어쩌면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들이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는 이제 스웨덴에 있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교육자라도 있었겠지만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따지고 들었죠. 네, 그러기도 하고 또 가까이에는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있는 단체에서 기후 변화 무대응에 대한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권 침해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고 이 10대 청소년들이 나설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수원의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설문 내용을 보면 수원의 환경이 의외로 건강하고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답도 해줬어요. 좀 다르죠. 쾌적한 환경인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영향은 많다.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걸로 인한 이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기후변화와 일회용품 사용은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 혹시 최연소 학생이나 이유비 학생은 환경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 대한민국은 세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강수량도 높은 편이어서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근데 하지만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좁은 면적에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또 65% 이상이 산지 지형이라서 약간 급한 경사 이런 걸로 약간 좀 별로 물이 약간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에 비해 또 저희가 1인당 180리터를 사용해요. 유럽에 비해 저희 거의 2배 정도 되는 건데요. 저는 이런 거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뭐 물 절약 방법도 해야 되지만 국가적으로 물 재활용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뭐 정말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혹은 양치할 때 양치컵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정말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한 물을 살짝 정화를 시키면은 엄청 식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수를 해서 중수도 시설을 써서 이렇게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여서 약간 국가랑 개인이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실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터랙트라는 봉사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 동아리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주로 봉사를 해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수원 황구지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여러분께 알리는 그런 봉사를 하고 왔는데 그 외에도 제품을 하나 살 때에도 2중 포장, 3중 포장 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라 단일 포장 되어 있는 예를 들어 과자 하나를 사도 과자 큰 걸 하나 뜯으면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자가 나오는 그런 제품을 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과 쓰레기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다 말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냐.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달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수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수달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가 지금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달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만졌는데,
네, 우리 그래도 청소년들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어른들도 함께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개인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좀 크게 예,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그러니까 몇몇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교육을 하시는 교사분들께서 자신이 내가 멸종위 기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예,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국영수 같은 주입식 교육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교과서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환경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두는 아니지만 환경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은 어떤 것일까?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식이 있을까라는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노민서, 정영주, 박의원 학생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전공 수업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환경을 배우긴 하지만 다른 학교는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일반 교과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수업 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내가 좀 성장하고 있구나, 또 배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각자 자신만의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기억에도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업 시간을 늘려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니가 말했듯이 그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먼저. 그리고 저는 환경부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교과만 배우는 일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넓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자연환경과 많이 접하는 인문 환경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이론 말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활동들도 스스로 계획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제 환경에 다가갈 수 있게 인식을 바꿔주게 공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저는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의식 교육을 들으면 솔직히 일단 재미도 없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흥미와 관심도 떨어질 뿐더러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형 교육을 하여서 자신이 체험을 하며 흥미와 관심을 올릴 수 있고 자연스레 그럼 집중력 또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학교 주변에 나가서 학교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고 문제점을 알아본다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환경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일반 교육 하시는 분들이 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주셔가지고 프로젝트형이라던가 환경교육 시간을 늘리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인문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만일 노민서 학생이 교육부 장관이라면 네,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을 어떻게 바꿨으면 할까요? 저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와는 달리 수업 시수도 많고 이제 전공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이 모여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서 좀 저희 학교처럼 그런 수업 방식을 다른 학교에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민서 친구가 학교 과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아, 이재훈 교수님께서 친구들이 말한 내용을 이 환경교육 계획에 잘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지금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해주신 환경교육을 말하다 해서 저희 보통 그냥 환경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환경생태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뭐 어떤 특별한 점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얘기한 게 사실 좋은 환경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사실 잘 얘기해 준 셈인데요. 예를 들면 외국에는 바닷가에 있는 학교인데 학급마다 배가 한 척씩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배를 타고 자기 지역의 바다를 돌면서 실제로 물고기도 잡고 또 지역에 있는 어부들이랑 같이 인터뷰도 하고 뭐 그렇게 수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어부들이 자기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걸 가지고 학교를 가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은 어부야. 우리 앞바다에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살아. 여러분도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해 먹어요. 요리를 해 먹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통적인 요리법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게 기본적으로 뭔가 생생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살아있는 자연이나 환경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더 자주 접하고, 그러면 더 오염된 환경에 대해서 심각성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도 더 생기게 될 거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자연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교육, 생태에 대한 교육, 이걸 좀 나눠서 얘기하긴 하지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차근차근 잘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교육 과정을 좀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네모난 공간 속에 갇혀져 있어서 어떤 이런 생태나 자연으로부터 좀 떨어지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이 다 똑같이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아까 이제 처음에 교육에서 환경교육을 말하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생존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현재 시스템에서는 국영수를 굉장히 필수, 뭐 학생들은 아니겠죠. 예, 그 시험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 어떤 입학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국영수를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친구들은 또 환경교육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필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가 된다면 정말 그 개인이나 또는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실천적 의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사회로 나가면 경제적 구조에도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또 이것이 진학과 관련되면 더 좋기도 하겠죠.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게, 혹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돈이 되는 환경 사업이 있을까? 예, 궁금해집니다. 우리 내년에는 이제 고3으로서 진로를 결정해야 될 이유비 학생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상업계 고등학교라서 진학을 안 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인터넷 판매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이 된다는 사업을 한다면, 그림은 잘 못 그려서 디자이너를 한 명 구해서 그 친구가 캐릭터를 열심히 귀엽게 그린 다음에 제가 그립톡이나 스티커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영 쪽을 제가 맡고 해서 그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돈을 많이 모아서 오프라인으로 매장 이제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로션, 뭐 비누, 바디워시 같은 DIY 공방을 하나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사업도 실천적인 예,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아, 이유비 학생이 만약에 뭐 내년이 고3이니까 곧 실현될 예, 날이 오는데 그때 되면 저도 한번 펀딩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까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의과 대학에 기후 변화가 필수 과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모르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기후 변화 때문에 모기들이 이제 서식 환경이 변하면서 말라리아 같은 게 우리 지역에서는 원래 말라리아 같은 거 없었는데 갑자기 말라리아 환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질병들이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지 간에 이런 기후변화나 생태계 또는 환경에 대한 걸 모르고는 그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정 직업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 환경이 관련돼서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환경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가끔 통계를 보면 뭐 사라지는 직업과 뭐 유망 직업들 이렇게 있는데 환경 관련된 직업들이 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예,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좀 감수성을 넣는 예,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교육을 통해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실천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듣긴 듣는데 이게 밖으로 나와지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여러 가지 실천적 행동들이 있긴 하지만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 친구가 그 황구지천 수달 캠페인을 하고 왔다고 또 했고 혹시 이런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혹시 정영주 학생? 저는 환경을 위해서 하고 싶은 캠페인은 환경에 관한 정보와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에 관한 정보와 환경 보호의 필요성, 이것은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것에 대해 잘 다루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본 틀이 제대로 잡혀야지 그 이상의 것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의 기본 정보와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캠페인 내용으로 하여 캠페인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하다 보면 부끄럽다는 이유로 구호도 잘 외치지 않고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며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나의 창피함이 누군가에겐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큰 목소리로 열심히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창피함이 누군가에겐 진짜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가 왠지 시선을 받고 그러는 것들 되게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예, 과감하게 도전해서 그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준 것 같습니다. 정영주 학생께서. 네, 저도 이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약속을 하고요. 혹시 이재현 교수님 좀 더 추천해 주실 캠페인 방법 혹시 있을까요? 그 혹시 복면가왕이란 프로그램 있죠? 그 복면가왕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제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함께 이제 그린 콘서트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BTS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음악을 가지고 같이 이제 캠페인을 해보려고 제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돈을 댈 테니까 네가 한번 잘 만들어 보면 어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막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 친구 말이 넌 돈만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 왜? 그랬더니
너 50대 그 감수성으로 캠페인 하면 안 돼. 그 팬들이 그 가수의 팬클럽 친구들이 열심히 잘 찍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많은 홍보를 해줄 거야. 1000만 뷰, 뭐 100만 뷰는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들이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돈만 모아서 캠페인 그 콘서트가 열리게만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런 그린 콘서트가 열릴 수 있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수성,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게 뭐 유튜브가 됐건 뭐 SNS가 됐건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마음껏 하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우리 친구들 사실은 저희보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어쩌면 저희보다 이런 캠페인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환경을 위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과 이재은 교수님 생각을 잘 들어봤고요. 또 미래의 주인공답게 환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관계자나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지자체 또는 저희 정부에서 잘 듣고 우리 청소년들의 바람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우리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5명의 친구들만 나왔고요. 지금 무엇보다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할지 우리 최연수 학생을 통해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종료된다면은 조금 더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그 작년에는 뭐 외부에서 나가서 외부 동아리도 하고 학교 교내 동아리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교내 동아리는 물론이고 외부 동아리도 못하니까 굉장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종료가 된다면은 저희 학교 주변 행궁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나 뭐 서울 새화룡 플라자에 견학을 가는 거나 아니면 수원의 하천들의 뭐 수질 조사, 환경 조사 이런 거를 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호주의 도심 한가운데 캥거루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베네치아 운하에 해파리가 나타나는 등의 야생 동물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게 지구 환경이 바뀌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다고 하는데요. 이게 유럽 항공 우주국에서는 그 이산화질소가 작년에 비해 프랑스 파리는 54%나 줄어들었고 스페인 마드리드는 45%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그 인간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가 조금만 줄여도 이거를 속도를 좀 더 복원할 수 있는 게 약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환경과 그 지구가 동물 그리고 인간 지구가 이게 약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지구촌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적으로 이 뭐 미세먼지나 그런 걸로 멀리 보이지 않던 산이 보이거나 그런 이제 저희 지역 내에 뭐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매체로 뭐 내 집 앞에 뭐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뭐 우리는 서로 만나야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기계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멈췄을 때 생태계가 좀 더 살아나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네. 저는 최연수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음번에 모이면 자연을 지키고 지구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뭘 안 할까?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던 것들을 무엇을 안 하는 게 좋을까를 질문하는 게 되게 멋진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 앞으로 늘 뭘 할까 이렇게만 고민했는데
하던 것 중에 뭘 안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저희가 얼른 이거를 뭐 반영을 해서 환경교육도 잘 받고 아까 이제 이재용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5일 교육에서 하루는 학교 아니고 딴 데서 교육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시기가 빨리 끝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해준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이재용 교수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어쩌면 우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외쳐보면서 오늘 이 수원 청소년 환경교육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칠까요? 네, 학교 환경교육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